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2월 13일이고요. 러시아 위험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금요일 날 새벽입니다. 불거졌기 때문에 먼저 일단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목요일 날 잠시 일어났다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근데 새벽 3시 반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16일에 침공할 수 있는 첩보를 획득했다. 그래서 자국민을 대피하겠다. 그런 말을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한 600 정도, 다우지수 기준으로 600 정도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동일하게 날아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랑 연결된 고리가 이 가상화폐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AMD와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10% 넘게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동계올림픽까지 조심하자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해지적인 요소는 제가 이제 풀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3불, UVXY가 13불 정도, 14불 정도 왔을 때 걸까 말까 하고는 있었는데 제가 좀 참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걸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3월까지는 이런 이슈나 이런 가격대가 오면 여기는 밑자리 본전으로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숏 포지션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숏 포지션 놓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없게끔, 올해는 조금 위험한 해잖아요. 작년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니르연구소로 오셔가지고 검색하시면 시향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매일 일일 장전에도 올려드리고 장 마감 후 이후에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장전의 시향을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해지를 안 푸신 분들은 해지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요. 이거는 3월까지, 물려도 3월까지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상화폐가 하락을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동계올림픽까지 저는 폐막식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고요. 16일은 그냥 역정모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러시아가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바이든이 한 발 물러서서 확전은 안 될 것 같아요. 나토에서는 붙을 수 있는데 바이든 쪽에서는 미국이 개입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폴란드 국경에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그나마 다행인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이게 흔들리는 정도가 충격이 크고요. 금리 인상 저리 가랍니다. 이건 디폴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날 장이 시작했을 때 하락으로 시작하시더라도 해지를 거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던 2600까지 그러니까 지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전체 지수를 다 확인했어요. 마이크론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정도가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1.38%,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67%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다른 지수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고 지수 조정 차원으로 하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더 체크를 하고 세부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하락이 일어나면 AMD와 엔비디아 하락이 일어나고요. 목요일까지 또 상승이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금요일날 쭉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 지수 P2E 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락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수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QT에 관련된 정보도 조금 더 최신하기 위해서 점도표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뷰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진 뷰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4회인 거는 저는 많이 안 바뀌고 있고요. 한 1회 정도 더 늘었어요. 4회가 올해는 4번 정도 올릴 것 같고, 추가되면 1회 정도 더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고 했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되는 이슈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들이고, 실질적으로는 강력하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지나가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따라올 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치가 그렇게 높게는 안 될 거고, 경기는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DP 대비 부채가 가계, 기업, 정부가 있고요. 정부가 66.2인데, 이게 대출 자산으로 쫙 빌려줬던 거를 해소하면서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도는 올 연말이나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 4년까지 이거를 잉태를 할 겁니다. 계속 힘들다 하면서 올라갈 거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자영업을 그대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조의 초과세수분은 원래 정부가 운영할 때 초과세수는 남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빚 갚는데 어느 정도 쓰고 난 다음에 한 3, 40조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지원하는 정책, 그 다음에 한계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신흥국 신흥위험인데요. 이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CDS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다 높아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침공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CDS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봐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이게 주별로 올라오잖아요. 이 위험 진단이. 주중에 UVXY가 13불, 14불 됐을 때, 이거 약간 찝찝무리한데 여기서 숏을 해지를 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금리도 올라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요일날 장단기 금리가 축소됐던 게 금요일날 거의 다 해소가 됐어요. 다 내려가 버렸거든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퀴가 절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러시아가 이번에 참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을 제발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안 하는 미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시기가 원래는 상반기에 3월 지나고 나면 질척질척 진흙이 되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좀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치명률인데요. 정부에서 저녁 9시를 완화하는 시점에 그냥 여기서 이제 위험 요소로 보지 않고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는 2월 16일이라고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철수, 그 다음에 자국민들도 48시간 내에 떠나라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뭐라고 하냐면 16일날 우리 안 한다. 그런 거 아니다. 우리 그냥 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지 훈련인데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압박을 하고 나토 압박을 하기 위해서 나토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되면은 경제적 파탄 같이 가는 거다. 그거를 지금 약간 그거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하는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는 16일이라 아니라고는 이제 하지만 실제로 모든 게, 그러니까 푸틴이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역정보가 16일이었을 겁니다. 그래, 그게 나온 거죠. 지네콜에 나온 이 뉴스를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반도체 주식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를 아우러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는 산지에서 반도체 관련된 그 자산들이 수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현찰로 되는 게 가상화폐고요. 그 가상화폐 측면에서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급락이 일어납니다. 반도체 만들다는 요소도 크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급락이 나온 거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가상화폐에서 그래픽 카드가 제대로 못 만들어지면 가상화폐 급등 나와야죠. 기존에 있던 최고라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근데 가상화폐도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상화폐 가격이 주춤거릴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애매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진짜 침공할 수 있을까? 이게 큰 요인인데요. 저는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푸틴은 그런 깡다구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1인 거의 항제 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미 푸틴은 자국민을 결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떨어지는데 경제적 충격 올 거를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고 다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거를 침공 안 해도 지지율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상태가 더 안 좋으면 침공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위장 작전도 했다는 건 체계적인 거거든요. 원래 전쟁을 하기 전에, 훈련을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국지전도 살짝 있었다는 거. 48시간 이내 떨어지는 게 탑픽인데, 저는 16일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6일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짜증나는 주가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러시아 푸틴이 우리 안 한다는 이슈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월, 화, 수, 목, 금까지 힘듭니다. 왜냐면 폐막식이 20일이니까 폐막식까지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최악인 거죠. 다음 주가.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월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흔들 거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 금리 인상 이슈가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확인을 했어요. 1시까지 그 수차로 확인했는데 2시인가? 2시쯤에 급락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1시 반인가 2시쯤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괜찮았고 양전하고 있었고 금리는 다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쫙 나온 겁니다. 한꺼번에 딱 투매가 나온 거예요. 투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지부진하게 끌리면 끌릴수록 힘들어진다. 왜냐면 일단은 벨라루스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근데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훈련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괜찮아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16일이 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일이라고 못 박은 것 같고 16일 날 전쟁이 안 일어나면 조금 한풀 꺾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는 조금 피하는 게 트레이딩 자체를 피하거나 숏을 일단 해지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폐 급락 파동으로 이제 볼게요. 보세요. 안 떨어졌어요. 가상화폐. 가상화폐 보시면은 리플은 안 떨어졌어요. 나머지 여기도 비트코인도 안 떨어졌어요. 이더리움만 지난주 대비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이제 뷰테인이고 러시아 쪽이잖아요. 이더리움 채굴이 러시아 쪽에 많다. 그래서 이거의 파동 효과입니다. 실제로 지금 채굴은 비트코인은 전용기로만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 그래픽 카드 AMD와 엔비디아의 직격이죠. 얘가 떨어지니까 얘도 같이 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겠죠. 리플은 어떤 가상화폐냐면 왜 추천해드렸냐면 실제로는 리플은 코로나 끝나면 올라갈 화폐예요. 전 세계 여행이 많이 증대되면 올라갈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까지 또 1,040원, 1,100원도 돌파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수 끝나고 나면 이 두 개는 올라가지만 이더리움이 위험할 수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급락은 이 두 개가 만들었다는 그 느낌이 오시죠? 4.8%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론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D램이랑 연동돼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비슷한 회사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3.6%, 마이크론은 1.3%밖에 안 빠졌어요. 실적 때문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마이크론을 중요시 보는 이유는 마이크론가 3등 기업이고 하이닉스 2등, 삼성이 1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큼의 급락은 발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봤을 때 그러면 조금 정도 하락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벌써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급락을 파동을 제대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AMD와 엔비디아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메타버스 주들도 힘들 수도 있겠죠.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지면서 싹 다 빠져 있다. 왜냐면 이게 다행인 거는 바이든이 지금 이제 참여 안 하겠다 그쪽으로 말한 거는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확전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월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소폭 반등은. 근데 이제 오늘까지 이 영상도 늦게 찍는 이유가 정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게 나오면 좋은 소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힘들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도 러시아의 역량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거 두 번째 위험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양적 긴축인데요.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일단은 12월에 나온 1월에 점도표 같은 게 나왔고요. 금리 인상을 7번, 8번 할 거다. 그 다음에 0.5% 상승 확률이 또 증대됐다는 게 공개가 됐어요. 그치만 아시다시피 1월에 급락이 발생했잖아요. 1월 말에 급락이 발생했고 점도표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컨센서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금리 전체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그때 의장이 말한 대로 FRB 의장이 말한 대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만큼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너무 심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원래 14%였거든요. 14%.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것도 퍼센트지가 있었겠죠. 저는 4에서 5회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돼야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금리도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에서 5회로 보는데 왜냐면 4에서 5회 정도 때리고 나면 힘들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슈는 있어요. 0.5% 상승 확률로 하면 급락이 발생할 겁니다. 그 순간. 그러면 한해를 쓴 거예요. 4에서 5회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5에서 6회 효과를 0.5% 금리 상승을 하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입자산 매각은 그때 이번에 FRB 의장이 말한 대로 이거는 보조수단으로 잘 쓰겠다. 결국은 화폐를 줄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요인이거든요. 금리 인상은 화폐를 빌려주는 대가이기 때문에 해수률이 좀 생기는 거고 매입자산 매각에는 일단 시장에서 유동되고 있는 물량을 줄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대출해줬던 거를 이제 대출 안 해주겠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 시작이 되면서 자금을 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러면 내려가면 금리 인상을 굳이 이렇게까지 7번, 8번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거 없으면은 7, 8번을 해야 돼요. 근데 매입자산 매각을 같이 진행을 하고 보조수단을 활용을 하면 금리 인상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매파이신 분들도 이거부터 그만해라 라고 QE를 그만해라 그리고 매입자산 매각부터 해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장 위험 상황에서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이거는 작년에 벌어놓은 세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50조면 큽니다. 추경을 솔직히 10조짜리 추경을 5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 리스트는 지금 뭐가 체결되어 있냐면 우리나라가 달러를 빌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이 FRB가 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훨씬 더 외환 보유국을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CDS입니다. CDS 40%가 지난주에는 폴란드까지였는데 더 늘었죠.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왜냐하면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더 위험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홍콩도 올라갔어요. 홍콩도 올라갔고, 홍콩은 이제 전체적인 트레이딩 시장과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되고, 프랑스가 별로 안 올랐죠. 제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 의장국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조금 높아진 거고 우리나라도 높아져 있죠.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난주가 여기 있는 4일 그 다음에 2월 10일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딱 비교했을 때도 막 금등은 아니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고 월요일 2월 7일에 오히려 더 높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의 효과에 따른 그거에 따른 효과가 아니고요. 그냥 CDS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그냥 유지는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터키가 조금 올랐어요. 터키도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러시아 거 가볼게요. 러시아가 동일해요, 동일. 오히려 떨어졌죠. 만약에 진짜 신용국 신용률이 진짜 높았다면 얘도 더 높아져야 돼요. 12일이죠, 12일. 그러니까 계속 제가 2월 12일 기준으로 이게 올라온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해도 국지전에 가깝다. 그거고요. 만약에 학전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요거는 지금 이 수치가 아니라 더 높아질 거고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기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자, 코로나 현황입니다. 여기 있는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고요. 사망자 수치가 22명, 33명. 그러니까 확진자 대비했을 때 보세요. 확진자 대비했을 때. 얘는 거의 50% 이상 상승했는데 얘도 50% 상승했네요. 근데 여기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거.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고 여기는 플랫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급등하고 여기도 플랫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수치가 대충 한 0.6 정도 됩니다. 0.6. 이때는 0.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확진자만 더 안 늘어났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전체 코로나 추이도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 뉴스 말고 한 가지 강력한 뉴스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감기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마스크 안 써도 되겠다. 백신 패스 철회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현황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주는 다음 주에 있을 하락기에 오히려 이게 재밌는 거는 대형주 팔잖아요. 대형주 팔고 난데 그래도 오를 종목이 눈에 보이면 그걸 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추천 종목 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별하시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팔기보다는 그 종목 팔아서 떨어진 종목 사시는 거 아닙니다. 내일 다음 주는. 그러니까 꼭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종목들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위험을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로 해지가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잠재적 위험 영상을 여기까지 찍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위험 영상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빅스나 UVXY, 그 다음에 인버스를 매수를 할 타임을 제가 너무 좀 참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부터, 그리고 3월 FOMC 전까지는 딱 제가 원하는 가격, 적정가가 오면 조금 높일 겁니다. 높여서 그 가격 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그런 플레이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시장 하락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고, 그걸로 다시 이제 삼성전자나 다른 거를 사시는 플레이를 하실 수 있게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